안녕하십니까.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위원 김만수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직 정규리그 초반이지만 경북 상주 곶감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서봉수 구단이 1승 2패로 성적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부분이 이치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믿음직한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2주전, 3주전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증거겠죠. 오늘은 음성 인삼팀과 만납니다. 먼저 팀 순위 함께 보시죠.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현재 팀 순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북 상주 곶감이 팀 전적 총 3승입니다. 연승이고요. 네, 역시 삼지명의 김기현 선수가 3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1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음성 인삼도 아직 한 번 휴번을 했습니다. 1승 1패인데요. 고른 전력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몇 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승 순위도 가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기현 선수와 박승문 선수가 지금 3승으로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3주전 선수들이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유창혁 구단, 김수장 네. 구단 이런 분들이 일지명으로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지만 김기현 선수, 박승문 선수가 이렇게 랭킹 1, 2위를 차지하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같은 지명끼리 만나다 보니까 이런 전승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북 상주 곶감과 충북 음성 인삼입니다. 서봉수 구단과 김수장 구단. 자, 서봉수 구단이 좀 더 무게는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근데 하지만 재밌는 것이 두 사람의 대전 성적을 보면은 네. 김수장 구단이 7승 4패, 97년 이후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 약 20년간의 성적을 네. 보면은 김수장 선수가 오히려 앞서고 있어서 상주 곶감의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대결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이국의 백성우 구단과 김동엽 구단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좀 백중세고요. 2국은 정말 5대5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3국은 속깃밥 김기현 선수와 박영찬 선수인데요. 김기현 6단과 박영찬 4단. 이 대국 정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분위기로는 김기현 선수가 앞설 것 같지만 네. 이상하게 박영찬 선수에게 3판을 뒀는데 신기하게 김기현 선수가 3패를 당했습니다. 자, 상주 곶감 팀으로서는 오늘 좀 묵직한 팀을 만났는데 어떨까요? 4승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성적이 좋지 않고요. 또 음성 인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서봉수 구단이 또 1주전에 힘을 다해줄지, 또 김기현 사단은 계속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주 곶감과 음성 인삼팀의 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2경기. 오늘은 문명근 심판위원입니다. 네, 문명근 심판위원은 이제 진주에서 후업들을 지도하고 계시고요. 네, 3승의 김기현 6단과 2승 1패의 박영찬 4단입니다. 네, 박영찬 사단은 유창혁 구단과 같이 프로 입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창혁 구단과 더불어 천재기사로 이름을 날렸었죠. 자, 2주전 김동엽 구단과 백성우 구단. 상대 전적은 6승 4패로 비슷합니다. 네, 김동엽 구단이 4승, 백성우 구단이 6승인데요. 어서 비슷한 기풍을 가진 기사들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1주전의 어깨가 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과 김수장 구단. 네, 우선 대전 성적을 조사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수영 선수가 최근의 경기를 보면 거의 4연승을 또 달리고 있어서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웬만하면 상대 전적이 밀리는 시니어 기사가 없을 네. 텐데요. 그렇죠. 특히 97년이면은 서봉수 구단이 아직 4인방으로서 정상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김수영 선수가 구단이 앞서 있었고요. 근데 김수장 구단이 어떻게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보면은 일단 김수장 구단은 굉장히 노력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김수장 구단이 이제 57년생이니까 60의 나이인데요. 네. 근데 2007년, 2008년도에 바둑리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채로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나이가 네, 이미 50대인데 아, 그렇군요. 50대 물론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2년 연속 본선에 후배들을 꺾고 올라갔다는 것은 역시 철저한 자기 관리와 더불어 노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BC 카드배 본선에 올라갔는데요. 역시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는 김수장 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봉수 구단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서봉수 구단이 1주전 중에서도 뭐 유창혁 구단이나 조은영 구단 네. 바로 그 다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데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김수장 구단에게 이제 대국전에 네. 대전 성적을 제가 얘기를 물어봤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나라고 하면서 근데 네. 눈치가 알고 있는 눈치시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서봉수단이 이제 한창 이제 80년대 조서 시대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흔히 얘기하면 도전 5강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대국전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서 김수장 구단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있다라고 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실 정도면 확실히 좀 자신감을 보이고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셀프 홍보를 해야 되는 시대니까요. 네. 또 흔히들 그냥 당연히 뭐 서무선이 앞서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네. 김수장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선입견을 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서봉수 구단은 네. 팀은 3승 전승이지만 본인 성적은 1승 2패이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을 이겨야지만 50%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네. 욕심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좌기 형태가 네. 이제 하나 걸쳐놓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3급 정도, 1급과 3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바둑에서 이 함정수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요. 아, 흙이 잘 네. 응수해야 되죠. 네, 이게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형태가 이제 물론 프로들의 바둑에서 이렇게 똑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쪽의 형태가요. 네, 이 축이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축은 지금 이쪽 때문에 당장은 100이 되지 않죠.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단순히 쳐놓고 가요. 쳐놓고 가면은 축과 왠지 상관없이 쳐야 할 것 같아요. 네, 장문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최근에 어떤 유행이 이렇게만 해놓고 바로 이 변으로 가는 것이 최근에 어떤 경향입니다. 그래서 김수장 구단이 또 최근에 트렌드에 대한 공부가 역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한 점은 손을 빼도 괜찮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초반에 100 흑의 이점은 그렇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또 손을 뺍니다. 여기 또 손을 빼고 여기를 잡으면은 또 손을 뺍니다. 그러면 이 한 점이 일종의 버림돌 작전이 되었고 네. 여기보다 이 두 개를 차지한 게 더 큰 입장이 되겠죠. 백이 그렇게 두 개를 두어 놓고도 아직도 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네요. 네. 바둑이라는 게 효율성 게임이라 이 초반의 입장에서는 돌을 잡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백도 일단 빨리 이제 벌려놓고 이쪽 공격은 이제 나중에 두게 됩니다. 지금 이 상주와 음성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북의 대표하는 고장이고 이 상주는 좀 경상도를 대표하는 고장이 되겠죠. 네. 이게 상주는 그 300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얀 이 세 가지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서 300이군요. 첫 번째가 이제 쌀이라고 합니다. 쌀이 평야지대가 있어서 쌀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밤이라고 합니다. 밤. 네, 밤이 까면 이제 하얘니까요. 밤이 그렇게 많이 열린다고 하고
세 번째가 꽃감이라고 합니다. 아, 곶감도 참 네. 하얗다고 할 꽃감이 수가 이제 있겠군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네. 이제 말리게 되면 하얀 가루가 묻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상주는 이제 꽃감까지 껴서 300의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제 상주 꽃감의 선수들을 보면은 다 흰머리가 네, 지긋지긋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400에도 고장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곶감과 인삼의 대결인데요. 그리고 뭐 상주는 물산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평야지대니까요. 좋은 도장인데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택리지를 쓴 이중환 선생이 말년에 기거했던 곳이 바로 상주라고 합니다. 상주가 제일 좋다라고 해서 상주에서 이제 일생을 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고장이죠. 자, 백이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흙의 모양을 들어간 형태인데요. 빠르게 어떤 공격과 또 전투로 유도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보통은 백이 잘안 들어가는데. 기풍이라면 뭐 굳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네. 이쪽을 두고 보통 이제 흙이 이렇게 지키면 판을 벌려놔서 무난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 바둑이라는 건 항상 흙이 먼저 두기 때문에요.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흙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먼저 구하는 건 백의 역할인데 서봉수단이 들어가서 바로 이제 전단을 모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지켜두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백이 이제 붙이기를 기다려서 이쪽을 안에서 실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끌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김수장 선수가 이제 작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흙이 사선의 위로 붙이면 안 되나요? 네, 그 부분은 글쎄요. 둘 수는 있는데 네. 아마 서봉수 구단 스타일에 좀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3-3에 들어가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실리와 세력을 나누게 되는데 이쪽에 흙돌이 있다면 흙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반대 입장이 돼서 글쎄요. 붙이는 수는 최근에 잘 두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세력을 쓸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오히려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전투형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는데요. 근데 김수장 선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이 살집이 좀 두텁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예리하게 왔을 때 그냥 적당히 떼어주고 판을 두텁게 짜는 바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냥 지켜두는 게 제일 무난하게 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상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 이 음성도 자랑거리가 많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음성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좀 여쭤보면은 제일 일단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이 생가가 음성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네. 이제 충북과 음성이 배출한 가장 큰 인물로서 이제 반기문 생가와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른들도 많이 가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 그래요. 견학을 하기에도 네.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특히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가 되길 원하니까요. 그 길을 받으러 네. 저도 가야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제도 이제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5월에 음성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품바 축제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찾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를 돕습니다. 붙이니까 이쪽을 끼워서 네 지금 바로 이건 조금 더 과격하게 전투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끼울 때는 항상 뭐 네. 배석을 보고 두어야 하는데요. 네네. 지금 축이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축이 되겠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금 이게 또 지금 아침이 되는 돼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침에 너무 일찍 축이 많네요 지금은. 네, 축이 아, 되는 백이 이렇게 건가요? 나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 단수 치면은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이 되니까 축이 되는 게 맞네요. 아, 절묘하게 비껴가네요. 예전에 물론 연습 바둑인데 이게 프로들도 축구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을 4번을 나가서 축구 착각을 해왔고요. 네. 4번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4번을 나가면 바둑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잡히게 되면 7집 손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방심하게 되잖아요. 네. 방심하니까 또 역전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또 상대가 축을 착각했는데도 네네. 당연히 수일기가 됐겠거니 하고 인정해주고도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네. 있겠죠. 그렇죠. 이제 초속기 바둑에서는 그런 경우도 가끔 네. 나옵니다. 자, 백이 어떤 축을 양쪽으로 다 보완을 하긴 했는데 네. 가능한 수인가요? 네. 이거는 흔히 이제 수법이라고 하죠. 이쪽을 두었을 때 네, 흙이 이쪽 단수 치는 축이 미는 걸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 근데 잘 두지는 않는 것이 단수 치고 일단 머리를 얻어맞게 됩니다. 이제 백이 이제 물론 자리는 잡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흔히 세력을 주게 돼서 흙이 좀 좋다라고 하죠. 근데 역시 서봉수 구단은 실리파 기사니까 네. 네, 세력은 공배다. 뭐 어떤 가치관을 보여준 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장면입니다. 흙이 끼운 거는 그래서 약간 편한 길을 좀 마다한 거죠. 원래 그냥 늘고 두었으면은 편하게 둘 수 있는데 끼었기 때문에 백도 이 빵 따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꾀한 거고 지금은 뭐 남 탓할 수 없죠. 네, 흙도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축이 불리해도 밀어가서 실리를 차지하는 수. 네. 아마추어 분들이 충분히 배워볼 만한 수인 네. 것 같은데요. 실리를 좋아하시면 네. 둘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하나 끊어두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득이 되고요. 네, 일단 머리를 때려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지금 이제 서봉수 구단이 고민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길 두게 되면은 흑도 이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잡아야 네.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어려운 난전이 되는 거죠. 이 난전을 피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그냥 지키면은 이제 빠져나가는 수가 성립은 안 됩니다. 이제 흑도 대신 있게 되는데 대신에 이 형태는 이쪽이 다 막히는 모양이 돼서 네, 이쪽을 벌리게 되면은 흑의 모양이 제법 커집니다. 양단수는 뭐 한 네. 점을 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돌통에 손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기풍으로 보면 어떤 수를 선택할까요? 이제 서봉수 구단은 뭐 전형적인 이제 선실리 후탁의 유형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점 잡는 게 네, 맞겠죠. 당장의 실리가 중요할 수 네. 있겠네요. 잠깐 그쪽으로 손이 갔는데요. 네, 역시 뭐 좀 선실리 후탁의 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둑이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데서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일부러 좀 참아두는 부분들이 많죠. 그냥 아무 때나 뭐 난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상대 관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싸대면은 아군이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또 두시는 분들 보면 중간이 없어요. 예를 네. 들어 공격을 하면 무조건 잡거나 네. 못 잡거나로 가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또 이제 아마추어니까요. 네. 예. 어떻게 프로가 좀 불쌍한 거죠. 프로는 이 재미보다는 일단 이겨야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바둑 진다고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둑은 저도 자기가 이제 두고 싶은 거 그런 쪽으로 가지만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 재미와 승리를 두 가지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일단 김수장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가 일단 패를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선실리 후탁의 형으로 난 두겠다라고
어떤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은 그냥 여기 맞춰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또 한번 비틀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은 뭐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흙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네, 지금 여기에 이어두고 네, 이쪽을 잡으면은 벌려놔서 흙이 나쁜 진행이 아닙니다. 이쪽에 벽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떤 벽의 역할이 되고 이쪽에서 또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들어오면 싸움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도 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흙이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중앙에 벽이 있기 때문에 또 상변 네. 쪽에 한껏 벌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바짝 다가갔습니다. 자, 이렇게 3선에 벌릴 때는 보통 1립 2전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지금이 이만큼 벌려도 들어왔을 때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진영이니까요. 네. 아, 네. 야, 이거는 상대를 좀 도발하는 네. 이게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받아주면은 이제 백이 들어갔을 때 백도 벽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게 흙이 갖는 이점이 덜하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반발을 이제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를 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반발과 반발이 예측이 되는데요. 아, 아, 참아줍니다. 참네요. 네. 네. 뭐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건 이제 흑에게는 초반은 항상 이제 선택의 목이니까요. 예,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선택이 되겠죠.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전투를 좀 하길 원하니까 네. 네, 반발하는 쪽으로 이제 원하지만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죠.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는 일단 이겨야 되는 거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거죠. 네. 불리한 싸움을 뭐 자처해서 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네. 바로 뛰어들진 않고 네. 어깨를 짚어갑니다. 이 부분도 재밌는데요. 계속 지금 원래 이 수도 보통 이쪽으로 두는데 흙이 받아주면 분명 득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둔다면. 근데 흙의 입장에서 반발할 수 있어요. 이걸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두어서 네, 좀 전투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서봉수 구단은 자꾸 상대하여금 전장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네, 김수장 구단은 한 번은 참았는데 백의 지금 어떤 자극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많이 느끼지만 한두 번 이제 서로 놀리다가 멈춰야 되는데요. 놀리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러면 얌전한 이제 동생 쪽에서도 욱해하고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네. 지금 이제 김수장 구단이 이제 언제까지 참을지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김수장 구단이 그렇다고 뭐 완전히 수비적으로 두는 그런 기사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봉수 구단이나 김수장 구단이나 백전 노장 프로 생활만 뭐 4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싸움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죠. 네, 일단 김수장 구단이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인데요. 일단 여기를 백이 얻어맞으면은 좀 기분 나쁘죠. 예, 뛰어 나가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쪽에 미리 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흙의 좀 공격의 어떤 기회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흙은 이렇게 좀 많지는 않네요. 네, 뛰어 나갔습니다. 백은 더 적극적으로 두네요. 네. 오히려 흙을 갈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좌우동형의 급소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두 가지 엿보고 있죠. 여기를 씌워서 이쪽을 공격하는 방법과 흙이 만약 이쪽을 둔다면 여기를 둬서 네, 여기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맛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여기서 두면은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이제 막 계속 두다가 보면은
얼떨결에 여기 끝난 다음에 얼떨결에 여기 두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잡았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딱 가운데 센터를 차지해 놓고 이쪽을 두면은 그 요점을 차지하고 여기를 두면은 반대로 여기를 두고 이런 현상이 많이 둡니다. 근데 이 모양이 백이 보기에는 좋지만 백도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이 활발하게 두지만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좌상기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백이 좀 네. 얇습니다. 네. 또 뭐 이 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장들의 대결이라 네, 천천히 곱씹으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긴 대국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주전 김기현 6단과 박영찬 4단의 대국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라라는 네.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대국 함께 가보겠습니다. 세 판이 동시에 네. 진행되고 있는 시니어 바둑 리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박영찬 사단의 이 대국 태도가 제일 좀 다채롭죠. 네. 그리고- 저는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두 판 모두 개가를 갔어요. 이제 박영찬 네네. 사단은 지금 네. 시니어 바둑리그 전적이 1승 1패인데 개가를 하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박영찬 사단과 대국을 했는데 네. 예전에 한 적인데 이제 제가 이제 졌습니다. 근데 일단 전투가 붙었을 때 그 수익기 속도나 전투 감각은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 깜짝 놀랐고요. 역시 이 선배님들은 이렇게 그 전투나 그런 감각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구나 많이 느꼈는데요. 실전적인 감각이 네. 확실히 또 있고요. 네. 또 속기파들은 술을 더 빨리 보잖아요. 네. 그래서 박영찬 특히 사단은 굉장히 돌을 잘 잡습니다. 예전부터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판의 형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개가 지금 곤마가 떠 있죠. 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박영찬 사단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요 돌 네 개를 공격하는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 다들 이 약한 돌 떴으면 당연히 이거 바로 공격해야지. 바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근데 박영찬 선수가 지금 멀찍이 제일 먼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상변부터 건드려 네. 보고요. 자, 반면에 김기현 6단은 굉장히 수비형의 기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안정감이 있고요. 특히 판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바둑인데요. 일단 이 바둑에서는 일단 실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와 여기, 여기. 앞으로 이 두 군데서 잘 견뎌내야 되겠고, 흑은 반면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크게 한탕 해야 되겠죠. 네. 자, 박영찬 사단은 1승 1패. 김기현 6단이 이 상조옥감의 3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3승입니다. 역시 밸런스를 맞추는 네. 고수들의 바둑은 역시 선문답 하듯이 흑은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쪽을 흑이 둬서 이쪽을 이제 어차피 백은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쪽에 흑돌이 좀 강해야지만 바로 이제 맞걸 수도 있고 공격이 세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자 이제 김기현 6단은 역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먼저 이쪽을 둬서 안정을 취해놨습니다. 흑의 의도를 정확히 네. 간파를 했고요. 네, 역시 경험이 많은 시니어 리그 선수들의 바둑이라 바둑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다 뜻이 있네요. 이 평소에 중계 대국에 많이 보이지 네. 않아서 그렇지 보면 거의 뭐 후학을 네네. 지도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대국으로 실전을 계속 쌓는다거나 하는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대국 양 자체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게 선배님들 이제 김기현 6단이나 이제 가르치는 쪽에서도 이제 선배님들이신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세대는 이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는 쪽인데 이제 옛 선배님들은 그냥 일단 앉혀놓고 네, 두는 거죠. 네 두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전장은 이제 상변 백의 두 점이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로 이제 옮겨 붙었습니다. 박영찬 사단도 이제는 중앙 4점을 바라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 상변과 우상규 쪽에서 뭔가 한 건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흑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대국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김기현 6단과 박영찬 4단의 3국입니다. 자, 57세, 56세 비슷하고요. 이 박영찬 4단의 입단이 네. 약간 늦었는데 김기현 6단도 입단이 좀 늦은 편이네요. 박영찬 사단은 84년도에 네. 이제 유창혁 구단과 같이 입단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유창혁 구단보다 박영찬 사단이 더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거장과 이 유창혁 구단과 같이 이제 입단 동기라고 한다면 네. 많은 비교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추어에서 많이 날렸었죠.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몇 수 진행이 네네. 됐죠? 네. 일단 여기에 백돌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요. 백이 젖히고 이제 끊었습니다. 단수 치니까 빵따냄을 했고 호구 치고 막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기현 6단의 이 수습하는 솜씨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의 모양에 일관된 모습이 있죠. 호구가 살기 좀 위해서는 있네요. 네. 집이 나야 되는데 집이 나기 바로 전 단계가 호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양호구가 쳐졌죠. 그러니까 이런 형은 최소한 패는 무조건 납니다.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고 한 집이 완성이 되면은 다만 여기 뒀을 때 이제 2이면은 집이 나질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쳤을 때 패가 발생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쪽이 좀 뚫려 있어서 흑도 패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백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여기서 흑이 네. 얻어낼 것이 없다면 백의 유리로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15집이고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점점 엷어지고 있어서 15집 정도입니다. 30집이고 대략 뭐 40집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흑이 이쪽이 뭐 대략 이제 한 5집 정도 보고요. 당할 때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패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15집은 나거든요. 네. 20집. 이것도 15집은 납니다. 35. 집은 100이 반면 5집 앞서 있는데 흑은 여기 빵따냄 되어 있고 100이 못 살아 있고요. 이쪽도 흑이 2개 된다면은 집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네요. 네. 지금은 발전성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흑이 많고 반면에 100은 끊는 약점, 여기에 들어가면 또 침입할 수 있는 약점이 있어서요. 이 두 가지를 치면은 지금이 딱 호각인 것 같습니다. 자, 패를 하려면 패감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선수가 바로 패를 걸지 않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패감을 계산해야 네. 되고요. 네. 근데 대부분 그냥 패부터 걸고 보죠. 네. 그렇죠. 근데 패감 없으면 바보 됩니다. 자, 이제 패감이 누가 맞냐인데 우선 여기를 두는 게 패감이 된다면 흑이 당장은 많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도도 백이 막으면 살아 있습니다. 그 흑이 여기 두 번을 둬서 여기를 뭔가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끊는 약점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영찬 사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기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시니어, 주니어 따지지 않고 보는 건데 이 바둑이라는 게 계산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알파고 빼놓고. 네. 그러면은 자기 어떤 선택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어쨌든 계산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통계와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는 쪽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기세, 감 뭐 이런 쪽을 중요시 여기는 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영찬 사단은 대표적인 기세파죠. 또 기세로 모든 걸 판단하는 쪽이고 바둑은 기세죠. 네. 일단 바둑은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김기현 선수는 좀 반대죠. 어떤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아까 김기현 선수 6단은 패를 걸 때도 이것저것 따지고 일단 패를 거는데 박영찬 사단은 뭐 그냥 무조건 때려놓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감과 어떤 이 데이터의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이 더 맞냐인데 그래서 지금 상황만 덮고 따지면은 흑쪽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3-3으로 둔 것도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흑이 어설프게 단수 치면은 양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패가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여기 때리면 여기 단에서 패가 되니까 한쪽은 이어야 되고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당하시겠지만 귀라는 지역은 3-3의 돌이 가 있으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뒷맛이 좀 있는 곳이고요. 순식간에 팩감을 쓰고 네. 따냈습니다. 어디 팩감을 쓴 거죠? 네. 지금 이제 이쪽을 밀고 나갔는데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팩감 쓰는 방법에서도 거의 뭐 극과 극이에요. 아마 두 분은 정말 뭐 어떤 성향이나 네. 이런 게 좀 친구가 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김기현 6단은 네. 차근차근 침착하게 팩감을 찾아보고 있고요. 네. 박영찬 사단은 뭘 생각할 게 뭐 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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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바둑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백은 여기가 이제 팩감이 되죠.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이게 일단 거의 살기도 어렵지만 이쪽도 지금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는 팩감이 되는 곳입니다. 자, 흑은 여기서 바로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네, 이거는 또 패가 생기는데요. 자,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단수 치게 되면은 이쪽을 이을 수는 없죠. 뚫리니까. 그럼 또 패가 되니까 이거는 흑이 바로 막지는 못하고요. 물러서야겠네요. 네, 그냥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 김기현 6단은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득을 보고 있는 것이 역시 세밀한 부분에서는 김기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영찬 사단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주기 싫은 거죠. 그렇죠. 한수만 더 두면 우상기는 모두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네.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건데 이걸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부터 뭔가 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데나 뭐 띄어둔다든지 응수를 타진하는군요. 이제 그런 쪽을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좀 다른 쪽 이런 쪽의 변화가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왜 흑이 이쪽을 두기가 아깝냐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기를 두게 되면 돌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끊어지는 수가 있는데 괜히 건드려서 끊어지는 수가 없어지면 가령 이렇게 돼서 끊어지는 수가 없다고 한다면 돌을 잡기를 좋아하는 박영찬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자리거든요. 아깝죠. 돌을 잡는 유형의 기사들하면 어쨌든 이걸 노리게 되지 자기 사는 쪽으로 이용하기는 싫어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흑의 팩감이 쉽게 네.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패라는 이 싸움은 이 바둑에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좀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판이 불리하면 패를 통해서 판을 뒤집고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패가
패를 해도 돼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 상황이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양보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이기고 지는 걸로만 되는 유일한 분야니까요. 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자, 거의 어렵습니다. 아예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또 어렵게 백에게 고민을 네. 주게는 만드는 수입니다. 이런 거 진짜 네. 봤습니다. 네, 일단 통했습니다. 자, 이 팩감이 악수가 될 수도 또는 뭐 나중엔 네. 좀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백은 확실한 팩감을 선택합니다. 네, 뭐 알 수가 없네요, 진짜. 네. 알파고에게 물어보지 않나. 네. 백이 따내면 네네. 흑은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악수고. 너무 손해죠. 네, 지금 이제 이쪽을 두게 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을 짓는 데는 유리한데 이게 가령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 끊기는 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모든 게 다 득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쪽이 이득을 보면 반대쪽은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조화가 돼야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도저히? 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상변에서도 손해를 네. 본 것이 있겠고요. 네, 지금 정말 김기현 육단은 이제 시간이 이제 슬슬 초읽기에 몰릴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박영찬 사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해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을 시간을 것 많이 같아요. 안 써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니어 바둑 리그를 보시면서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10대, 20대 프로 기사들과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선수분들은 굉장히 좀 바둑을 보는 시각이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이제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우선 이 시니어 리그의 예전 사부님들은 어떤 좀 바둑의 어떤 승부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이 바둑의 어떤 이 재미라고 할까요? 어떤 철학이 그런 부분에 많이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바둑을 지는 한이 있어도 패는 이긴다. 예전 이제 바둑 격언인데 그렇죠. 요즘 반패라도 이겨야 친구들한테는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친구들한테는 왜 패를 이겨야 되지? 그런 그 이유는 바둑 지는데 내가 왜 패를 왜 이겨야 되지? 근데 바둑도 이겼는데 패는 굳이 왜 이겨야 되지? 그러니까 승부가 본질이라고 한다면 패는 부수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떤 기세와 어떤 바둑의 어떤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는 네, 바둑은 바둑지니까 슬프니까 패라도 이겨야지.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추세가 많이 바뀌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 바둑 리그의 이 대국들은 개성의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이제 요즘 두는 이제 또 신예 기사들의 바둑에서는 이제 이제 승부를 추구한 경향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뭐 내용이나 포석 뭐 중반만 네. 봐도 더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이 신예 기사들이나 뭐 정상급 기사들은 네. 유행하는 포석을 좀 많이 네네. 쓰는 편인데요. 네. 이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이 추억의 포석이라든지 네. 아마추어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네. 있는 그런 단순하지만 네.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박영찬 사단의 자세가 흥미로워요. 네. 네. 예전에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사부님들은 글쎄요 뭐 이제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대구 하신 경우는 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다 어른분들 말씀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뭘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세요. 다들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의자가 아니라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네, 좌식을 그렇죠.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습관이나 그런 게 좀 저희 입장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나 다 살아온 과정이나 어떤 환경이 다른 거니까요. 좀 차이가 그래서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대국을 하다가 네. 좀 장고 대국이면 네. 신발을 벗고 다리를 올려서 두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네. 그게 더 편해서 아무래도 네. 더 집중하기에 좋을 수 네. 있겠죠.
아, 네, 옆에서 쳐다보는 네. 예전에 고바야시 구단, 일본의 고바야시 구단은 네. 상대 뒤에서 쳐다봐갖고 네. 대선배님들한테 혼난 게 많죠. 너는 밥도 거꾸로 먹냐 그러면서 네. 그때는 이제 예의가 또 아니라고 생각을 네, 많이 이제 박현 사단 했었고요. 옆에서 보는데 아마 다른 선배님들은 넌 밥도 옆으로 해서 먹냐. 네. 나중에 그럴 수 있겠어요. 자, 확실히 일단 이렇게 단수 쳤습니다. 거꾸로 본다든지 옆에서 보면 좀 네. 시야가 달라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그럼요. 같기는 해요. 네. 자, 일단 백은 패를 해소를 했고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결과가 좀 나와 봐야지 하는데 지금 박영찬 사단이 계산을 하고 독수를 리가 없거든요. 그냥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되죠, 지금. 네. 자, 일단 끊어서 한 점을 잡자고 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이제 육선으로 집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음. 물론 이렇게 집이 나면 무조건 흙이 이기겠죠. 백이 그럼 뻗지 않는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갈 가능성 높은데, 늘었습니다. 다 해주네요. 박영찬 사단. 자, 이제 우변 쪽에 욕심이 네.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게 무난한데 지금까지 이제 박영찬 사단이 보여준 거라면 한 수 더 뜨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어쩌면은 뭐 여기에 둬서 이어야 되면 이런 식으로 7선으로 집을 짓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중앙의 5점도 규모가 네. 좀 작아지고요. 네. 근데 지금 박영찬 사단의 바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오히려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물론 많은 분들이 이기는 것도 좋고, 네, 근데 이왕 이기는 거 대마 잡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박영찬 사단이 하는 스타일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쉽게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당구장을 가보면 네. 항상 팻말에 300 이하 찍어치기 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찬 선수의 이런 수법도 물론 다 흉내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내공을 쌓고 나서 해야겠어요. 네. 다만 이 스타일을 좀 배우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대마를 잡고 공격적으로 두고 싶다면 항상 선이 높게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상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잡으러 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흉내내시면은 이게 맞는 이런 스타일이 맞는 기풍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나는 기풍이 실리형인데 현실은 실리형인데 마음은 공격형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현실과 안 맞다 보니까 모양만 그럴듯하고 잡으러 가다 도로 잡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되는 네. 거죠. 네, 자 일단 박영찬 좀 사단이 좀 지켰는데요. 네, 일단 뭐 밸런스 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항상 공격만 하고 잘 수 없거든요. 네. 5점을 확실히 살렸고 또 우하귀 네. 쪽도 크게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보통 이럴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100은 대략 55집입니다. 대략. 네, 흙은 여기와 여기를 합친 게 여기까지 보면 이제 45입니다. 네. 일단 이 형태 지금 당장은 이게 잡힌 거라 이 예순집입니다. 여기까지 60, 65 정도 되겠네요. 네, 또 55 대 65. 그리고 100차례. 네, 박영찬 사단이 계산을 했나요? 네. 한 거죠? 네. 지금 균형이 맞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면 타고난 그 균형 감각으로. 네. 그런 게 자, 확실히 있지 않나요? 실전을 많이 하면 그렇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네. 감이 굳이 네. 판단을 하지 않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네, 부활을 사는데 하나요? 사기 쉬운 건데요. 자, 이거 보통 이제 이쪽으로 넣습니다. 넣으면 한 번에 못 삽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유명한 이제 사활의 하나이죠. 네,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패를 양자충이 내고 돼서. 싶은데 네. 양자충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어쩌면 약간 패를 좀 반대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박영찬 사단은 일단
어떤 밸런스를 자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은 꼭 귀에서 집을 낼 필요가 없죠. 중앙도 집이 된다면 이쪽 중앙이 더 집이 큽니다. 지금 중앙 쪽은 이미 삼면이 막혀져 있기 네. 때문에 집을 지을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백이 여기 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백은 여기 지금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 두면은 이거는 알파고가 와도 못 삽니다. 네. 백은 어쨌든 여기를 우변을 깨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패가 부담이 되는데 자 지금 박영찬 사단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바둑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네. 이 김기현 6단이 지금 못 둔 게 아니라 박영찬 사단이 좀 판을 워낙 잘 짜고 있습니다. 백이 괴로운 건 이겁니다. 백이 우변을 깨야 되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돼서 집에 살았다고 보면은 이 부분적으로는 대성공이죠. 근데 이게 백이 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면 패를 걸어버렸을 때 패간 공장이 생기면은 백은 이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면에 무수히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백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칸밖에 못 갑니다.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상대를 지금 박경 선수가 예를 들면 좀 세게 들 수 있는데요. 이쪽을 단수 치면 백은 연결해서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끊는 수를 뒀는 남겨놓고 뒀는데 야, 이거는 일단 큰 자리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상대 조금 이제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백은 하변 입구자 네. 받아주기 싫죠. 네, 못 받아주죠. 네. 자, 지금 뭘 유도하냐면은 여기서 빨리 털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털을 잡으면은 흑이 항상 노림은 이 패와 여기를 엮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엄청난 노림을 지금 그려가고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은 지금 뭐 알면서 이건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백이 뭐 집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 한 수를 투자해서 네. 지킬 여유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아마 상주 꽃감의 천풍조 감독님은 30초. 상당히 조마조마해서 볼 것 같고 네. 네, 음성 인삼의 다섯, 박중렬 감독님도 역시 조마조마하면서 네, 분위기는 좋은데 예, 항상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기세를 중요시하는 쪽은 항상 후반에 가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뭔가 실수가 나옵니다. 후반에도 또 최강으로 두다가 네.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 시니어 바둑 네. 리그는 역전승도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미세한 반지 승부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음성 인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흑이 지금 어쨌든 이 바둑은 귀에 패가 있고 또 지금 우측에 약점이 있고요. 네. 집으로도 약간 뭐 나쁜 상은 아니어서 일단 박영찬 사단의 우세한 장면에서 종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기분은 좋은데 요 기분 좋은 형세가 언제까지 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김기현 6단 이번은 시니어 바둑 리그 컨디션 좋기 때문에요. 자, 초반에 이 1국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요. 주장전도 진행이 조금 됐습니다. 중반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봉수 구단 시간은 한 10분 가량 남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바둑도 난전이네요. 자, 뭔가 여기저기 많이 끊겨 있고요. 흑이 우변 쪽에 세력이라고 자랑했던 그 네. 흑 4점이 지금은 살려야 되는 네네. 돌이 돼버렸어요. 네, 이 바둑에서 보시면은 흑은 여기를 이제 차지했습니다. 여기를 차지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백이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백이 여기를 둬 놓고 또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이게 더 크냐 아니면 이게 더 크냐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게 8선으로 집이 나기 때문에 네. 네, 이쪽이 더 크겠네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두었고요. 또 그 집을 제외하고도 흙은 우상기와 우하기에도 집이 네, 있으니까요. 네. 자 일단 깎았습니다. 예. 흙의 세력을 이제 서서히 두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위기십결에 보면 입계의 왕이라고 네.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는 밖에서부터 천천히 들어가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좋은 거고요. 근데 이 위기십결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바둑 둘 때는 하나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원래 좋은 말씀은 네, 하기가 지키기 어려워요. 네. 자, 김수장 구단은 바로 응대를 해주지 않고 하변 쪽을 붙여가는데요. 네. 여기 아까 또 위기십결 또 나오네요. 성동격서. 네. 네. 이게 여기 공격하는 척하지만 네 실은 이쪽이죠. 받아달라는 네. 거군요. 아까 이건 공격의 어떤 굉장히 이제 기본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박영찬 사단의 바둑에서도 박영찬 사단이 끝없이 성동격서를 두지 않습니까? 또 그걸 눈치챈 또 김기현 6단은 손을 빼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도를 살리고 있고요. 네. 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눈치채면 지금까지 보면은 항상 이게 좀 위험하니까 이거를 손 뺀 경우가 많았던 거죠. 자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 바둑이라는 게 다 고수들의 바둑은 네. 안 봐도 그냥 다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죠. 자,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건 네. 살리겠다는 거겠죠. 네. 일단 뭐 흙도 약간 부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체로는 흙이 나쁜 돌은 아닌데 백이 여기를 살렸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이제 살려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깨지고 이거 잡히면 흙은 남는 게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도 네. 찔렀습니다. 흙도 약점이 이거는- 있는데 네네.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제 약간 타협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죠. 이렇게 둔 거는 이제 나와 끊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쪽을 두고 네, 이제 바꿔치기 형태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살려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 이건 좀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자 어쨌든 이 김수장 구단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자 본인의 철학이 이 균형이거든요. 네,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본인의 바둑 철학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이 찌르는 수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무조건 이거 살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생기니까요. 네. 뭐 백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둬서 이거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끊겨 놓으면은 네, 굳이 흙이 이것도 안 살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미 여기가 큰 집이 나니까 또 반대쪽에서 큰 백도 집이 어쩔 수가 나니까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나요? 돌리네요. 네. 망설임 없이 네. 세 점을 버립니다. 이게 흙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백이 처음에 깎아 들어왔을 때 흙이 네네. 원한 그림과 비슷할까요? 뭐 이 정도는 아마 뭐 좀 서봉수구단이나 김수영구단이나 아마 이 정도는 뭐 다 이런 자리 하면서 네, 네. 예상 범위 안에서 있었을 변화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하죠. 네. 막아두네요. 네. 막았다는 얘기는 백은 일단 여기를 당장 안 둬도 됩니다. 당장 백이 잡히진 않고요. 이제 손을 빼면 대신에 이쪽을 선수로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근데 별거 없다고 보고 손을 뺐습니다. 네. 일단 좀 흙이
약간 당한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끊기니까 기분이 나빠 네. 보여요. 네. 요거는 이제 뭐 끊는 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끊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두나요? 지금 김수장 선수가 원래 돌을 그냥 천천히 놓는 스타일인데 좀 굉장히 세게 놓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승부를 좀 볼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점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쳤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이럴 때, 그러니까 돌을 세게 놓을 때는 딱 두 가지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겼다, 이수로 이겼다. 그럴 때가 아예 망했다 이럴 때 딱 두 가지인데 지금 왠지 좀 후자 쪽에 가까울 것 후자인가요? 같은데요. 네. 왠지 이걸로 이겼다 지금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실리로는 흙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중앙 쪽 살려 나오는 승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살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바둑은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분명 지금 백이 득을 봤고요. 흑이 약간의 손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석점이 잡히고 여기도 잡혔으니까요. 근데 조금 진행을 해보면 여긴 다시 살아가는 수가 남아 있고요. 네. 이쪽 지형은 생각보다 이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가 맞습니다만 대세 큰 지장을 줄 정도 아니에요. 근데 역시 핵심은 여기를 지켜내고 여기를 깬다면은 흑이 작전상으로는 성공인 거예요. 어떤 큰 틀에서는. 좌의 실리로 좀 손해는 네. 봤지만 돌이 단단해졌으니까요. 백도 두 점을 잡고 돌려보내주네요. 네. 뭐 이런 거는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돌을 잡는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작전이에요. 어쨌든 이게 자기 돌을 이제 지켜놓고 상대가 두면은 내가 더 큰 자리를 두면 되는데요. 큰 자리 많이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좀 흑백 간의 큰 자리가 여기도 좀 굉장히 큰 자리 남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이 바둑도 어렵네요. 지금 여기를 이제 백이 흙에 붙여놓은 상황이라 백이 뭔가 받았다고 가정하고 흙은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달리면은 여덟, 네, 뭐 딱 호각의 진행입니다. 흙이 집으로는 10집 정도 앞서는데 백이 두터워서요. 네, 지금 이 바둑도 어렵습니다. 자, 흙이 무난하게 받아주진 네. 않았고 백도 반발을 했고요. 네. 자, 지금 서봉수단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끊는 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판단을 묻고 있는 건데요. 네, 전체 이 세 판의 대국이 모두 전투의 양상입니다. 경북 상주 곶감과 음성 인삼팀의 대결입니다.